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빈 멘토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많이 밀려버렸네요. 그래도 금요일 변동성의 장이었던 만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던 장이다. 그렇다는 말은 현금 비중을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니까요. 너무 마음을 졸이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코스피는 오늘 1961.30포인트에서 8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0.65%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1960포인트를 지켜낸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악재, 사드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어제, 뉴욕장이 그래도 조금 올라오지 않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코스피도 어느 정도는 약보합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본다면 개인이 2,329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884억 원 정도의 매도세, 외국인은 131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다. 오늘의 매도 주체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더라도 개인이 살 때는 보통 주가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항상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타기 하거나 미수, 신용 등으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올라갈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인데 조정을 받았을 때 한 종목을 조금 확실하게 잡아놓고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는 장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런 종목을 찾지 못했다면은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조금 보내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1.1%대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금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을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이 갑자기 크게 내려왔습니다. 중국 관련주라서 조금 내려왔는데요. 사드가 배치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싫어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련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군사력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약간 약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수출 업체들은 중국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바로 이렇게 주가에 직격탄을 맞게 되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다 보니까는 오늘 5.3%나 빠졌는데요. 그래도 사드 배치 이후에 횡보를 조금 살펴본다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한번 넣어보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세상으로는 45만 원 선을 한번 돌파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41만 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현대모비스는 1%대 하락, 삼성물산도 1.56%대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도 1.47% 정도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1% 하락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KTNG도 오늘 2.26% 정도 내려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주죠. LG생활건강도 5.2%나 떨어지면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락 조금 책임지고 내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한지주가 0.40% 정도의 약보합권 움직임이고요. SK텔레콤은 0.23% 정도의 강보합권, 그리고 포스코가 1.98% 하락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692.57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49%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금요일이다 보니까 강세장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좀 빠지다가 12시부터 좀 2시까지 좀 반등이 나오지만 12시부터는 조금 다시 흐름이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역시 좀 같이 확인해 보면서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오늘 좀 독특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과 기관이 양쪽 매수로 517억과 83억을 좀 매수세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어저께까지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45억까지 좀 매도를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역시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파란불을 대부분 켜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0.5%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가 마이너스 1.6%로 조금 강하게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가 먼저 좀 타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서 마이너스 0.77% 하락 중에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0.86% 좀 상승 중인데 시장이 좀 떨어졌지만은 좀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났다. 1% 좀 상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디톡스 역시도 좀 2시부터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1.2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바이로메드가 마이너스 1.9% 하락 중에 있고요. 코미팜 역시도 마이너스 7.5% 하락 중에 있습니다. 로엔과 컴투스 역시도 2%와 각각 1% 정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어젠 역시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이제 상위권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1%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오늘 4.83% 크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특별한 뉴스는 없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제 오늘 종가 끝나고 또 어떤 공시나 실적 발표가 정확히 좀 났는지 또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K 머티리얼즈 0.38% 상승 중에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0.6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오테크니스가 마이너스 1.54% 하락 중에 있고 다음은 이제 휴젤이나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각각 1.79% 상승 중에 있고 GS 홈쇼핑이 거의 뭐 3%대 좀 하락이 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거의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서 메디톡스 그리고 CJ ENM, SK 머티리얼즈, 코오롱 생명과학 외에는 대부분 좀 하락한 추세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저는 큰 그림은 계속해서 코스닥 증시가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좋은 종목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월요일장에 물론 상승종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월요일장에 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종목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하고 들어갈 것인지 예상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전략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보다 한번 시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2263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판단에 대한 고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참고될 만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을 조비 멘토님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56님께서 두산 인프라코어 8,100원에 비중 25% 일단 문의 주셨는데 그동안 참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고생시켰던 종목입니다. 두산 인프로가 부채도 좀 많았고 그동안 좀 많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번 연도 16년부터 계속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 뭐 다른 증권사에서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좀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고가에 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좀 손실 상태인데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연봉 차트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 일단은 양봉을 띄웠다라는 것은 추세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저는 크게는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제 위에 침체 구간에서 이제 여기 파란색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고 잠시 잠깐 떨어졌다고 너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그래서 평단가까지는 충분히 오시고 비중 25%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충분히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도 좀 같이 잡아드린다면 11,000원에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선에 한번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 정도는 얼마 전에 좀 브렉시트로 생겼던 5,800원 잡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기아차야. 기아차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43,000원에 한 30 몇 프로 돼요. 43,000원에
30%. 30%요? 예. 43,000원이라고 하시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안 되셨는데 쭉 밀어내리죠, 그죠? 예, 답답했어요. 아, 가까워져. 예.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수출주는 좋다고 권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 한번 사놨더니. 아, 수출 주는 권하는 데가 많아서 사셨어요? 예, 요번에 영국에 그러고 난 뒤에. 아, 영국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지금 매수하신 지 그러면은 약 한 1, 2주밖에 안 됐죠, 그죠? 예, 며칠 안 됐습니다. 네,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 시청자님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나요? 예, 방송 듣고, 했는 거는 다 맞아 들어갔는데. 거의 사면 바로 올라갔었어요? 예, 요번에는. 네.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예. 요번에 조금 이상하게 빠질 때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 오늘 갑자기 사드 배치 이야기 나오면서 또 굉장히 주가 밑으로 쭉 빠져내렸거든요. 예. 누가 알았겠습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이렇게 사드 배치한다 해가지고 주가 밀어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예. 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득권이라고 하거든요. 예. 세력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리 정보를 알고 미리 주가들을 다 움직여 놓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같이 내려올 때는 너무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는요. 그냥 묻어놓고 조금 예.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아, 그죠? 추가로 매입하면 안 되겠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갈 때 있죠. 예. 음봉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려가다가 보면 다음날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올라가려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종가의 차트가 딱 양봉으로 끝이 나면 그때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때 얼마쯤 됐지겐, 저기가? 그걸 저도 알고 싶은데, 예. 이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끝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예. 이제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4만원 선까지는 지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4만원을 딛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사셔가지고 하루 만에 그리고 며칠 만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큰 종목이다. 16조짜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대응하셔야 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저는 45,000원 드릴 수가 있어요.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내일 당장 6개월. 상한가 들어갑니다 하면은 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네, 그래서 45,000원까지는 지켜보는데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연말까지는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나는 이걸 종목을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바꾸시려고 했다고요? 예. 네, 바꾸지 말고 들고 가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복 네.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동성화학. 동성화학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800원에 20%요. 네, 25,800원에 20% 이제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화학 네네.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이번에 좀 이슈를 타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재무제표 역시도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잘 나오고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률도 좀 좋고 부채도 좀 좋은데 평단가를 같이 비교해서 좀 차트를 봐보도록 할게요. 25,800원에 실었으니까 일단은 가격대가 조금 높으신 편이네요. 예, 오늘. 아, 오늘 들어가셨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좀 들어가신 거죠? 시청자님? 아, 이게 중국에 이게 신발 재료 사는 거라 중국에 네. 수출이 많이 될 것 같아갖고요. 아, 중국에 수출이 많이 근데 오늘 하필이면 또 중국에도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건지 혹시 그러니까요. 아세요? 네, 그쵸. 그래서 사드 관련해가지고 좀 중국이랑 사이가 좋지 않을 어떤 이슈가 좀 터졌는데 일단은 가격대도 지금 보시면 TV 보고 계시죠? 네네. 네, 25,800원이면 여기서 사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중장기 투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빨간색 선 위에서
사게 되면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면 100%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웹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항공우주 역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빨간선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성화학 역시도 조금 네.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잡아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시점도 아니고 아무래도 중국이랑 이슈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크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슈가 좀 불거질 경우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린다면 27,400원 정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400원. 네, 27,400원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네, 27,400원이면 한 5%에서 한 7%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좀 낮게 좀 잡아드릴게요. 왜냐면 그래도 지금 추세가 꺾이진 않았으니까 충분히 거기까지는 수익 실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1,6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21,600원이요? 네. 그리고 비중이 20%다 보니까 뭐 비중은 따로 뭐 추가 매수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이게 단기면은 뭐 이번 달 안에까지는 괜찮겠죠? 만약에 이슈가 좀 불거져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시장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성화학이 또 거래소 종목이네요.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서 두 달, 늦으면 세 달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회하고요. 9,170원에 15% 정도 비중을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일단 1화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테마주로 엮여있는 테마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도가 심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식, 종목 하나하나를 바다라고 생각한다면 고요한 바다가 있을 거고요. 파도가 잔잔한 바다가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파도가 거셉니다.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강한 배여야만 하는 거죠. 내가 아주 튼튼하고 강한 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약한 배를 타고 들어오신 거라 나는 정말 간이 작고 나 심장도 너무 약하고 겁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종목 들어가셨다면은 저는 9,170원에 바로 그냥 손절해버리고 익절이라고 하죠. 본전 딱 챙겨버리고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볼 만한 심장을 가진 것 같다라고 하는 굳은 심지가 있으시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15,000원까지도 들고 가보시는 종목이다. 수익이 났을 때 바로바로 한번 챙겨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1화를 제가 한번 본다면요. 1화뿐만 아니라 예전 박근혜 대통령 관련주였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대선 때 보면요. 굉장히 끔찍하게 올렸다가 또 끔찍하게 내려버려요. 16,000원, 17,000원까지 확 올렸다가 다시 만원, 8,000원까지 밑으로 쭉 뺐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22,000원까지 끌어올리거든요. 그리고 위노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관련주라고 하죠. 이제 문재인 관련주도 대선 때 보면요. 상당히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뺐다가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들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질이 나쁜 세력들이 정치 테마주에는 가득합니다. 그런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강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사버려야죠, 그냥. 만약에 내가 그 정도 배짱이 있으시면 이 종목 하시길 바라고요. 배짱이 없으시면은 그냥 조금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 9,170원에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조금 안전한 종목들로 갈아타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1,000원입니다. 1,7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는 전략을 드리고요. 대신에 내일 당장 반기문 대통령 출마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한가로 들어가 버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도 걸어 놓으시고 빨리빨리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OCI요. 네, OCI요. 테마 오리온. 네, 오리온이요. 평단가고 비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0만 2천원이고 30%입니다. 네, 90만 2천원에 30% 오리온 문의 주셨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와 평단가가 조금, 지금 현재가와 별 차이가 없으세요. 근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지금 보니까도 89만 6천원 정도가 저점인 것 같은데, 지금 네. 거기 더 미리 갈 수 있는가 좀
오늘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네, 그렇네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오늘 오리온이 마이너스 1.42% 좀 하락했는데 금요일인데 그 불구하고 좀 많이 떨어진 건 좀 사실인데요. 일단은 지금 저점이 지금 평단가가 밑으로 좀 깨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30%다 보니까 또 비중도.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이 빨간 선을 보이신가요? 혹시 TV 보고 예. 계신가요? 네, 예, 빨간 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빨간 선의 아래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예. 뭐 장기 투자를 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갔다가 이제 추세가 전환해서 다시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종목에는 예, 예.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손실 중은 아니니까 만약에 저는 한번 나왔다가 다시 좀 자리가 좋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 저점을 얼마 정도 봅니까, 지금? 저점은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년 8월 달인 저점인 84만 2천 원까지 좀 기다려보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저점들이 계속 깨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다른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내일까지 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도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위아래 지표가 여기까지 좀 닿아야지 반등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좀 주가가 좀 저렴하고 메리트가 있어야지 다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아마 89만 원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본전일 때 오히려 좀 팔았다가 다시 좋은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여기처럼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걸리니까 이번에도 역시도 내려가는 것은 뭐 크게 뭐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것은 어떨까? 다시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저점을 지금 몇으로 본다고요? 최저점을 제가 지금 87만 8천 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87만 8천 원 정도야? 네, 87만 8천 원이요. 아, 근데 거기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 역시도 조금 주춤하면서 좀 매도 물량을 좀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좀 지켜왔던 저점인데. 그래서 87만 8천 원이요? 네, 그래서 꼭 이 점 좀 잘 지키셔가지고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은 아직 확정이 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컨센서스를 좀 확인해 보면은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좀 제공한 지표를 좀 보면 뭐 영업이익률은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실적 관련해서는 문제를 일으킬 기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근데 오늘 뭐 사드 배치 때문에 뭐 좀 빠졌으니까 중국으로 지금 많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오리온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중국 뭐 이슈도 좀 불거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도 조금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아서 저는 아까 87만 8천 원 이탈하지 않거나 또는 뭐 좀 걱정되신다면 지금 좀 빼신 다음에 다음 좀 좋은 자리가 됐을 때 다시 들어가 보는 거 좀 추천드려 볼게요. 목표가도 좀 같이 잡아 드릴게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굳이 뭐 단기적보다는 장기 투자 쪽으로 가시는 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보는데요? 일단은 장기 투자 쪽으로 가면 전고점을 일단 뚫어봐야 되지 않을까. 연봉 차트 역시도 뭐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상부정보통신요. 네, 쌍용 정보통신이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요, 2,450원이고요. 20%예요. 2,450원에 20%요? 예, 예. 그럼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왜 오늘 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안 파셨어요? 상종 가는 건 싶어서 상종에 내놨다가 못 팔렸어요. 상한가에 내놨어요? 예, 예. 아유,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못 팔고 지금 내려와 버렸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면은 내가 3,000원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전화드렸어요. 그죠?
네, 내일이라도 갈란가요? 월요일날? 일단 이게 오늘 올라간 게 사드 배치 때문에 올라갔어요. 방산주로 엮여 있어가지고요. 예. 이제 사드 배치를 하면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뭐 테마로 엮여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뭐 중국 수출 기업들은 죽겠지만은 전쟁 관련 업체들, 방위 산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수혜를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쌍용정보통신도 그렇게 뭐 이끌어졌는데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을 많이 모아놨던 종목인 만큼 쭉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 예. 지금 뭐 위에까지 본다면은 뭐 3,200원에서 700원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 3,200원에서. 예, 그런데 또 3,200원에 또 거시면 안 되고요. 네. 네, 3,200원에 걸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얼마로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10% 정도 수익이나 20% 수익만 챙겨도 충분히 많이 챙긴 거거든요. 네. 그죠? 뭐 더 바라세요? 아, 조금 수익. 더, 오늘 이제 못 파니까 월요일 정도 돼가 팔려고. 아, 월요일 정도요? 예, 이 종목 이렇게 아무튼, 하루에 급등을 했다가 또 바로 급락을 해버려요. 아, 이 종목 원래 그런 종목이고,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3,200원 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일 때 바로 파세요, 그냥. 아, 그러면은 3,000원은 올라올 수 있겠어요? 3,000원요. 네, 3,000원까지는 한번 더 돌파하려고 하겠지만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아, 3,000원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예, 이제 월요일까지 사드 아마 후폭풍이 좀 있으면 슈팅이 올라오면 3,000원까지 한번 팍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때 한번 절반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요. 네. 나머지로는 3,2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시간은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네, 이 종목은 굉장히 빨라요. 아. 이 종목 그래요? 진짜 빨라요. 그래서 눈 깜짝하고 내가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하고 아니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그 순간 또 급락을 해요. 아, 그래서 핸드폰을 아침에 딱 3,000원에 걸어놔야 돼요. 아, 예.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3,000원에 절반 꼭 파시고요. 나머지는 3,200원에 팔아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아침마다 걸어 놓으세요. 예, 예. 근데 3,200원을 그러면 한 다음 주, 한 일주일 동안 올 수 있겠어요? 예, 그거를 제가 알면 신이겠죠. 그죠? 전문가들은 거기까지는 막 예측하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이 주가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예. 네, 그거는, 신만 아는 영역이다. 그래서 3,000원에서 3,200원 잡고 대응을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은 잠시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이제는 예상 체결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960포인트를 조금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63.2% 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감이 진행 중이고요. 0.5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장 마감 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횡보를 진행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나 다음 주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종가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역시나 개인이 조금 많이 사들였습니다. 2,222억 원 정도의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이 2,965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네요. 자, 그런데 외국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30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였지만요. 앞으로 이제 수급도 조금 중요하겠지만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다음 주 장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예상 지수도, 예상 체결 가격도 보겠습니다. 0.6% 정도 삼성전자가 내려가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1.19%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강력하게 내려가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본다면요. 오늘 삼성물산이 1%대 하락, 현대모비스도 1.39% 정도의 하락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0.40%로 조금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1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처럼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LG생활건강도 4.6%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KTNG가 1.89% 정도 하락권, 포스코가 0.91%대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0.1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SK텔레콤은 내수 관련 업종이다 보니까 1% 정도 올라가면서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은 코스피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현재 693.05포인트로 현재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이제 0.42%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분봉 상태를 좀 살펴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12시까지 좀 빠졌었다가 다시 이제 2시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부터 조금 예상 체결됐을 때 좀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역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인과 이제 기관 쪽이 오늘 양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개인이 489억과 기관이 134억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이제 558억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과 많이 떨어졌던 업종들 역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은 기계장비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각각 0.75%, 0.73%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좀 시장이 부진한데 비해서 이제 업종들이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많이 좀 떨어졌던 것은 오락문화 쪽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많이 그 중에서 좀 등락폭이 좀 심했던 것은 사마네트웍스와 파라다이스가 조금 지수를 좀 끌어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판 매매 복제 역시도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마이너스 1.36% 좀 떨어졌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을 좀 살펴본다면은 양지사나 능률교육 그리고 로엔 쪽이 조금 업종을 좀 끌어내렸다. 음식료 담배 역시도 마이너스 1.25%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서 좀 국순당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순당은 업종이 좀 떨어졌고 지수가 좀 떨어졌지만 국순당에서는 좀 0.87%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화학 종목 업종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1.23% 좀 하락했었던 모습입니다. 업종은 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장세가 좀 지지부진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드 관련해서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가 베팅보다는 월요일까지 충분히 장세를 좀 확인한 뒤에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같이 확인한 뒤에 생각을 해도 종목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월요일부터 대응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았던 7월 8일 금요일 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브렉시트가 조금 잊을만 하니까 또 사드가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장 너무 연연하지 말자. 내려간 주식은 다시 한번 올라온다. 그걸 지금까지 여태껏 깨달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주말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마감 체결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960선을 방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963.05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0.56% 정도 하락을 했다. 지수가 내려오긴 했지만 결국 바닥권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역 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어내면서요. 상승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 있을 때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금요일 장은 매수 가담하기보다는 월요일 장에 조금 마음 편히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90포인트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692.6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개별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테마에 따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수급에 연연하기보다는 테마적인 접근으로 해보자. 테마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테마 그리고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테마들을 잡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전반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마음 편히 주말을 즐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 역시나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가족들에게 조금 시선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살펴봅니다. 네, 코스피 오늘 특징주로는 동부 하이텍입니다. 오늘 동부 하이텍이 실적 기대감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드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지만 고가가 7.18%까지나 올라갔다가요. 4%대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우상향 추세로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만약 이번에 정고점인 2만원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요. 그만큼 위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쌍봉 형태 두 가지 천장을 만들면서 밑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빠진다면은 10,000원, 6,000원까지도 충분히 흘러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투자하시는데 유의하자. 뚫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죠.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52주 신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상반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부하이텍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만약에 내가 실적주 관심이 있었다면요, 동부하이텍과 같이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요, 이렇게 바닥에서 실적 개선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에 조금 타보는 거는 어떨까 싶네요. 그게 아무래도 올라갔을 때는 35,000원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는데 내려갈 때는 22,000원. 굉장히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큰 종목들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좋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본다면 오늘 장 그리고 어제 장에 사시는 것보단 조정받을 때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면서요. 실적주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특징주 역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기차 종목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징주 역시도 전기차 관련주 종목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P&E 솔루션이 있겠죠. P&E 솔루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10.66%에 조금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23%까지 처음에 급등이 나왔었지만 일단 차익 매물 실현이 쏟아져 나오면서 절반 정도인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이 흐름이 좀 끊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뭐 종가 베팅 하기에는 주말이 어떻게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제 월요일장을 좀 대응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E 솔루션과 이제 더불어서 봐야 될 것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역시도 좀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에코프로는 전기차 종목이 좀 상승하는데 반해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0.77% 상승 중에 있었지만 오늘 6.92%까지 좀 상승이 좀 나왔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좀 오늘 매도를 했다. 그리고 좀 기간은 약한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신 EDP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는 오늘 이제 3.83% 조금 마감을 했는데 역시도 좀 윗꼬리를 좀 크게 달고 왔습니다. 10.86%까지 좀 상승했었는데 오늘 기간이 좀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종목마다 좀 기간과 외국인이 좀 다르게 양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 종목이라고 또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신 EDP 같은 경우 좀 저평가 구간이다 보니까 월요일장 좀 대응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뉴인텍 같은 경우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 5%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다. 뉴인텍 역시도 이제 가격 조정, 이격 조정을 좀 거치면서 그 추세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뉴인텍 역시도 관심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디S 역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디S는 이제 시가부터 시작해서 음봉으로 쭉 빠졌던 모습이 보였는데 조금 대장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 모습 보였다. 이제 마이너스 0.19%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뭐 외국인이 좀 팔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특징주를 좀 많이 잡았던 것인데 역시나 오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K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4.28%로 조금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또 10%까지 크게 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요. 일단은 이슈가 아무래도 뭐 오늘 따로 이슈는 없고요. 이란 수출 소식의 강세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 이 빨간색 선을 유지가 뚫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제가 또 종목 세일즈에서 추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특징주 또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두 가지씩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3표가 상장한다라는 이슈입니다. 3표가 레미콘 업계에서는 2위인데요. 지금 IPO 시장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뭐 혜태제과 식품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3표가 상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감도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신규 상장 주식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신규 매입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나면 그때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표가 상장이 되고 나면요, 제일 화두가 오를 종목들이 바로 동양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양을 인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3표에서 거기에 반대를 했던 입장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IPO 이걸로 인해서 신규로 인해서 좀 돈을 자금 조달 투자금을 유치가 된다면요, 아마 동양을 인수하는 데 쓸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유진기업과의 2파전으로 동양인수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인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3표 또는 유진기업 두 종목의 주가가 엇갈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두 기업의 행보도 한번 살펴본다면 어느 한 방향에서 큰 수익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IPO가 되고 난 다음에요, 조금은 자제를 하시고요. 3표가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치는지,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공시를 통해서 확인한 후, 그리고 유진기업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고 나와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주말을 조금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종목 상담이 굉장히 급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 고지부터 드립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2263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또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비 멘토님께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72님께서 위메이드 45,400원에 비중 20% 이제 문의를 좀 주셨는데, 일단은 뭐 1년 동안 가지고 계셔가 조금 마음적으로 좀 고생이 좀 심하십니다. 그래서 좀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가가 24,450원이기 때문에 45,400원, 그러니까 이제 평단가에 비하면 거의 뭐 40%에서 50%까지도 좀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좀 20%다 보니까 조금 40%, 30%라도 좀 크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뭐 유명한 게임 회사죠. 그리고 뭐 실적도 조금 적자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연도가 조금 개선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 자체로 갖고 뭐 지수의 어떤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에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방학이고 뭐 다시 또 방학 추세가 되니까 게임을 다시 많이 해서 게임주 쪽이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좀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먼저 군을 좀 살펴본다면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을 처음에 상장한 지 바닥을 찍었던 게 12,900원이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어서 바닥을 찍었다기보다는 좀 어설프게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지금 좀 바닥을 다시 찍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쓴 대형주 바닥을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사실 1,000원에서 3,0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평단가에서는 손절을 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저는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청자님과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손절도 안 맞다라고, 손절가도 잡아드리는 것도 적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또 기다린다고 해서 올라간다라는 것도 그 부분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전화를 한번 다시 주는 게 좀 좋을 상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거기에 맞게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부분과 부합하게 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파미셀이고요. 7,200원에 비중 10% 정도 가지고 계신다. 매도 시점을 조금 알려달라고 하셨네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뚜기 차트라고 부르는 차트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안에 메뚜기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들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뽑아놓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최대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마 쌍용정보통신 그리고 주연테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주연테크와 파미셀의 차트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요. 장기간 동안 바닥을 굉장히 다져왔다. 그리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연테크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바닥을 다지다가 결국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형 바닥을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라면요. 저는 충분히 8,500원까지는 지켜보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7,10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8,500원까지는 열려있다. 그리고 8,500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올라간다면은 13,000원까지 열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관점이라면요. 저는 8,500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버리시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을 드리고요. 그래, 내가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8,000원에서 수익 절반만 실현하시던지 아니면 오늘같이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크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8,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로는 10,000원 선까지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 많이 즐길 수 있다라고 제가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제주항공이요. 네, 제주항공 평단가고 비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요. 네, 31,000원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죠? 20%요. 네, 3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일단은 제주항공이 신규주 속에 속하긴 한데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수하게 된 경위가 좀 어떻게 되신가요? 예. 매수하게 되신 경위가 좀 어떻게 되세요?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이 상장한 지 네. 앞으로 휴가철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 네. 휴가철이라서. 근데 왜 이제 항공주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좀 3개 정도 있는데 대한항공하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2개 있는데 상장한 종목들이. 일단 항공주들 다른 종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지금 요즘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그렇죠? 좀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 제주항공 역시도 조금 같이 동반해서 지금 흐름이 좀 좋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라서 조금 휴가철이 생기니까 좀 제주항공이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그래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릴까요? 네. 예. 지금 제 손절가가 만약에 28,700원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전고점인 38,500원 정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만.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길게 가져간다기보다는 이번 여름에 좀 휴가철 해서 이슈를 좀 붙을 때 38,500원 정도 간단하게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동원 FMB고요. 326,500원의 비중 30% 정도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차트상으로만 본다면은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한 20% 정도 손실이 나고 있으신데요. 아무래도 일단 추세가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선 상당히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서야 바닥을 조금 다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을 다져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때요.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보통은 하락을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V자 반등은 굉장히 짧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바로 이 차트입니다. V자 반등이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바닥을 어디 잡고 있나 한번 살펴본다면은 25만원 선에서 26만원 선을 지금 바닥권으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실적주로 분류가 되어서 앞으로 수혜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앞으로 큰 상승의 흐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봐야 된다. 밑에서 횡보를 하면서 주가의 하락 흐름을 막기 위한 횡보작 구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한다면은 25만 원부터 36만 원 선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본전가가 온다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버리시고요. 나중에 25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내려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잡으신다면 수익을 즐기시면서 종목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만 원 선을 바닥으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올라오긴 올라올 때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맞고 떨어질 때 맞을 때 조금은 수익 챙기시던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서 수익 실현하신 만큼 25만 원에 다시 담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 접근하실 때요. 거의 1조 원에 가까이 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흐름 조금만 지켜보자. 32만 원 대응 잡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을 조금은 맞춰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걱정스러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장은 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것은 주말이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와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증시큐 여보세요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